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현욱입니다. 네, 오늘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되는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아키텍트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도식 같은 그림이 있어요. 아까 김승진님 발표하실 때 이미 좀 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도식으로 아주 그림으로 일종의 그림놀이죠. 네, 그림놀이를 한번 신나게 펼쳐주실 임현욱님을 모셨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커머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인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기능을 알아보면서 그 기능들을 어떤 아키텍처로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의 변화 및 요구사항입니다. 보통 쇼핑 플랫폼을 생각하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메인 화면에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고 상품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더 트렌드한 형태의 쇼핑 플랫폼인데요. 쇼호스트가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실시간으로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 유저의 질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플랫폼이 더 좋다, 더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작년 대비 2배 성장했고 올해도 2배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 같은 기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 쇼핑몰은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결국 두 번째 방법, 직접 구축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 운영자와 개발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나 관리자분들은 자신들의 상품이 고화질 비디오로 송출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시청자가 있더라도 안정적인 전송을 원하시죠. 하지만 쇼핑몰 개발자의 니즈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쇼핑몰 개발자분들은 쇼핑몰 개발에는 전문가이시지만 비디오 개발 경험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사용 가능한 편리한 플랫폼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겠죠.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인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첫 번째 단계는 송출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쇼핑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제 홈쇼핑일 겁니다. 홈쇼핑의 경우에는 고가의 비디오 장비를 쓰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트렌드는 조금 다릅니다. 빠르고 가볍게 송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모바일로 촬영하는 것도 흔하고 이제 고화질 영상을 필요할 때는 DSLR에 PC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흔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이제 RT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로 전달되게 되고 인코딩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이제 네이버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나 아니면 오픈소스인 OBS 등을 사용하십니다. 다음 단계는 서버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트랜스코딩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전 세션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화질로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고화질의 영상과 저화질의 영상 왜 필요할까요? 라이브 쇼핑의 대부분의 유저는 모바일을 통해서 라이브 쇼핑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바일의 경우 고스펙, 저스펙, 와이파이, LTE, 3G 다양한 환경에서 송출이 되게 되는데요. 저스펙에 나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청을 하시게 되면 고화질의 영상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버퍼링만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트랜스코딩 해놓고 그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CDN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CDN이 없다면 수만 명의 유저가 원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영상을 시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본 서버에 금방 부하가 걸리게 되고 다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캐시 서버에 영상을 미리 옮겨놓고 유저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캐시 서버에 접근해서 영상을 다운받아 재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하가 없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트랜스코딩과 CDN 연동하는 지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제 미디어 개발을 했었는데요. 미디어 개발을 처음 하게 되면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한 채널에 미디어 서버를 만들어 보는 일입니다. FFmpeg이나 Gstreamer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유저도 늘어나고 채널도 늘어나게 되면은 병렬로 처리를 해야 되고 비디오 코덱에 대한 옵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디오 코덱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대용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 HD 화질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1기가의 영상이 생성됩니다. 그 1기가의 영상을 수만 명한테 동시에 송출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 또한 어려운 점인데요. 판매자가 송출을 시작하고 나서 구매자로까지 10초 이상이 걸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인터랙션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많은 미디어 개발자분들이 이미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솔루션을 간단하게 이용만 하시면은 여러분은 쉽게 라이브 플랫폼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은 이제 뷰어 단인데요. 뷰어 단에서 핵심은 다양한 브라우저,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는 것일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상품으로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라이브 스테이션에선 출력 프로토콜로 HLS, mpeg-를 쓰기 때문에 외부 플레이어로도 충분히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가장 핵심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라이브 영상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쇼호스트가 이제 안마 의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 중이신데요. 그 라이브 영상 이외에 상단을 보시면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쇼핑 라이브의 특성 중 하나가 많은 구매자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 또는 판매자를 미리 구독해놓고 알림을 통해서 플랫폼에 접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과 문의하기를 통해서 판매자와 인터랙션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상품 구매 페이지와 연동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메인 페이지는 아니지만 지난 라이브 다시 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간단히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커머스 시작 전 준비 과정입니다. 판매자는 관리 PC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서버에서는 인증, 채널 생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되고 라이브 스테이션, 게임 챗 시동도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NCP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자의 디바이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일반적인 3티어 웹 아키텍처랑 유사한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3티어 웹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영상 송출 부분입니다. 판매자는 방송 송출 기기를 통해서 라이브 스테이션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트랜스코딩, 먹싱 등을 한 다음에 CDN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구매자는 비디오 플레이를 통해서 CDN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재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송출이 마무리되고 방송이 종료된다면 녹화 영상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저장소로 전달이 됩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과 동시에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한 채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게임챗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게임챗은 이전 세션에도 설명드렸지만 강력한 채팅 플랫폼이고요. 이 기능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해외 유저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파파고 API 서비스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파고 API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번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챗봇 기능입니다. 챗봇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OD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영상 녹화가 종료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파일 형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HLS 형식으로 저장하신다면 VOD 스테이션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MP4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 트랜스코딩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이때도 별도의 어려움 없이 네이버의 이제 VOD 트랜스코더 상품을 사용하시면 쉽게 트랜스코딩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원본 영상을 바로 다시 보기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편집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클로바의 스피치, 클로바의 더빙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클로바의 스피치 상품은 영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영상에 자막을 입힐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로바의 더빙 기능은 이제 합성음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만약에 영상에 더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효과음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로바 상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API 서버가 또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NCP의 클라우드 펑션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클라우드 펑션 기능은 개발자가 로직만 작성하면 되고 컴퓨팅 관련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모두 책임지는 형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아키텍처에 설명드렸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매니지먼트 서버에 접속해서 방송 시작 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가 완료되면 방송 송출 기기에서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라이브 스테이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와의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인터랙션하고 영상이 종료되면은 이제 다시 보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장소로 영상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구매자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방송 시작 알림을 받고 영상을 재생하고 그와 동시에 판매자와 라이브로 채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상품이 있을 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하면 이제 CDN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다시 보기를 다른 영상들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좀 너무 압축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클라우드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양한 클라우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웅님. 네, 방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관리자께서는 저희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라이브 커머스 @naverco.com 아마 관리자분께 쳐주실 텐데요. 그쪽으로 이 세미나 관련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웅님 같은 이런 엔지니어분들, 개발자분들 같이 참고해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컨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럼요. 네. 네네. 나중에 딴소리 안 돼요. 네. 연웅님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압축적으로 이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특히 이렇게 플로우를 두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네.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다 이제 동일하게 같은 좀 인상을 받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네. 질문 2개 정도만 드리고 네. 넘어갈 텐데요. 일단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구축할 때 자,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지 약간 필수?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 환경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분들께 고사양의 PC와 DSLR 카메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마일 구간, 그러니까 고객의 영상 캡처 디바이스부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로 들어오기까지 구간, 이 구간은 저희가 보장해드리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저희가 인프라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네이버 클라우드 상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서버 정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어려운 수준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최소화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드리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의 장점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네. 이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인데 아까 이제 중간에 아키텍처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인공지능의 활용 요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파파고라는 네이버 번역 서비스가 있죠. API를 이용하면 실시간 자막도 지원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시간 자막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막을 실시간으로 REST API로 던진 다음에 받아서 다시 화면에 뿌려주면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거의 이제 인터넷 HTTP 속도로 채팅이 번역되고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어떤 송출의 특성이 되게 트래픽이 이렇게 가변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서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서버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안 쓸 때 줄이고, 쓸 때 늘리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핵심은 이제 영상이거든요. 영상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저희 라이브 스테이션이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라이브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이브 스테이션이라는 솔루션 자체만 써도 네, 맞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오토 스케일링도 된다. 네.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트래픽 양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용량을 조절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약간 제가 너무 PPL 하나요? 근데 뭐 네이버 클라우드의 세미나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형님. 네. 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